안녕하세요. 앨리스의 호두씨 앨리스입니다. 생각발전소 오늘 마지막 20번째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완주하신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짝짝짝. 20번째 시간은 소크라테스는 죽을 때도 우아해. 모범 사례입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을 스스로 실천할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우정, 사랑, 신념 등을 증명하고 설득하기 위해 다른 이들에게 크고 작은 희생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쓰거나 땀을 흘리거나 눈물을 쏟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상대가 제대로 받아들여야만 도움이 된다. 아무리 인상적인 행위라 해도 때때로 일일이 들먹이며 기억에서 불러내지 않는다면 망각의 늪으로 가라앉아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억에 살아있어야만 힘을 발휘하는 까닭에 상대에게 다음과 같은 식으로 그 기억을 되살려주는 게 중요하다. 그 모든 게 다 널 위해서였어. 물론 상대방은 이런 식으로 대받을 수도 있다. 어차피 할 일이었잖아. 여기에 바로 희생의 어려움이 있다. 상대방이 나를 위해 무언가를 희생했다고 할 때 그건 정말로 그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위일까? 그러나 진정성을 의심하기 어려운 그런 희생도 분명 존재한다. 사람이 자기의 신념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를 했다면 그 신념은 뛰어넘기 어려운 설득력을 갖게 마련이다. 철학사에도 그와 같은 경우가 한 번 있었다. 다름 아닌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다.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는 죄목으로 아테네 시민들에 의해 고발당했다. 법정에서 소크라테스는 먼저 시민들을 꾸짖고 다시 재판관들을 꾸짖었다. 젊은이들과 자신이 펼친 철학적 활동은 아테네시를 위한 일이었다는 설명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자신의 공적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사형 선고를 내렸다. 소크라테스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태연하게 감옥으로 들어갔다. 달아날 기회도 있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달아나는 것은 자신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였다. 그는 자기 신념과 행동에 끝까지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었다. 소크라테스가 보낸 마지막 시간에 대해서는 플라톤이 소상히 전하고 있다. 소크라테스는 내내 감옥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아테네의 감옥은 무척 문명화된 곳이었던 모양이다. 플라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감옥 안에 제대로 된 욕실까지 갖추고 있었고 방문자도 얼마든지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낼 수 있었다. 그는 밝고 기꺼운 마음으로 지내면서 심지어 그 시간에 칠형금을 배우려는 시도까지 했다. 하필이면 왜 이럴 때 그 같은 일을 하느냐고 누군가 묻자 그는 이렇게 되풀었다. 그럼 언제 해야 한단 말인가? 마침내 재판소에 정리가 와서 이렇게 말했다. 오 소크라테스여, 그대에게나 또 다른 사람에게나 저는 나쁜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부의 명에 따라 독배를 둘라고 전하면 다른 이들은 모두 내게 성을 내며 나를 저주하더이다. 제자들은 아직 해가 산 위에 빛나고 있으니 굳이 지금 당장 독배를 마시지 않아도 된다고, 다른 사람들은 이럴 때 아름다운 여인이나 미소년을 데려오게 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찾기도 한다며 그럴 마음은 없느냐고 채근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면 그것도 마땅하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무언가를 얻는다고 생각했을 테니 말이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건 역시 마땅한 일이다. 나는 독즙 마시기를 잠시 미룬다고 해서 얻을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이상 남은 게 없는 마당에 삶에 미련을 두고 매달리려 한다면 그거야말로 내겐 우스꽝스러울 따름이다. 말을 마친 뒤 그는 동미나리 즙이 담긴 잔을 들며 그 즙을 조금 덜어 의식을 치를 수 있는지 정리에게 물었다. 그러자 정리는 그럴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꼭 필요한 만큼만 준비했습니다. 알겠소. 그렇지만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길이 편하기를 신들께 기도하는 것 정도야 허락되겠지? 아니 그래야만 하겠지. 이렇게 기도를 드리나니 그렇게 되게 하소서. 그런 다음 그는 잔을 들어 남김없이 마셨다. 플라톤은 그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우리들 대부분은 그때까지만 해도 마음을 추스려 울음을 참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독즙을 마시는 모습, 그리고 마시고 난 뒤의 모습을 보자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었다. 내게도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방울방울 흐르는 정도가 아니었기에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다.
크리토는 나보다도 먼저 일어서 있었다. 눈물을 참아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미 한창 전부터 눈물을 그치지 못하고 있던 아폴로도로스는 이젠 터져나오는 오열을 어쩌지 못했다. 그가 우는 모습에 가슴 아파하지 않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였다. 생각발전소 마지막 20번째 이야기. 소크라테스는 죽을 때도 우아해. 모범사례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저자가 글을 마치며에서 쓴 부분을 읽으면서 왜 이런 글을 썼는지 이해하는 것으로 이 책 시리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 생각보다 훨씬 더 환상적일 때가 많다. 자기 철학이 최후의 결론이라는 주장만큼 비철학적인 것도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미 형이상학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진리란 어느 누구도 완전히 이룰 수 없는 것이지만 또 진리가 전혀 없는 사람도 없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배울 마음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아울러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용기도 갖추어야만 한다. 그런 의미에서 독자들이 이 책을 도구 삼아 스스로 철학하면서 많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와, 이런 이유에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란 어느 누구도 완전히 이룰 수 없는 것이지만 또 진리가 전혀 없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처럼 요즘에 내가 옳기 때문에 나와 다른 주장을 가지고 있는 너는 틀리다라고 이렇게 선을 긋고 홍에 갈라지듯 사람들이 갈라서 대립하는 모습을 많이 보면서 정말 화해의 길은 없는가 지금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 저자의 마지막 의도처럼 다른 사람에게서 배울 마음의 자세 또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용기 이 두 가지를 얻어간 것으로 이 책에서는 큰 보물을 얻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20번째 이야기까지 듣는 동안 즐거우셨길 바라고 정말 생각이 많이 발전했길 바랍니다. 앨리스의 오두시 생각발전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